F3이라는 게 이제 y의 값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길이인 거니까 함수를 y축의 방향으로 F3만큼 내리세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함수를 이만큼 내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그림이 좀 망가지긴 했는데. 아시겠어요? 요 그래프가 빨간색이에요. 근데 방금 보셨겠지만 곡선을 내리다 보면은 니들이 미술을 아무리 잘해도 그림이 망가진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어차피 여기 F3만큼 내려오면 이 점이 X축에 붙는 거니까 우리가 요 X축을 올리자 그랬어요. 이렇게. 알겠어요? 다시 한번. 여기 fx가 있어. 근데 여기가 2야. 그럼 우리 fx-f2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돼? 원래 x축이 여기 있었다 치고 이 x축을 위로 쭉 올려서 여기를 절편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얘가 fx-f2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알겠어? 돈 이해돼? 자, 한 번 더. y는 fx가 있는데 여기가 3이야. 4라고 하자. 그러면 fx는 f4의 근.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두 함수의 교점으로 푸는 거지, 그치? 그치? 혹시 자기가 배경 지식이 조금 없는 분들을 위해 여기가 fx고 여기가 y는 3그래프고 여기 교점이 1, 5면요 fx는 3의 해가 x는 1, x는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 알아? 괜찮아 이거? 나는 괜찮고? 두 함수의 교점으로 찾는 거야. 그럼 지금 이 fx 그래프는 여기 그려져 있잖아. 내가 이 함수는 그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 함수를 그려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건 그냥 상수함수란 말이야. f4는 어디야? 여기야. 그럼 y는 f4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럼 이 교점이 만약에 알파, 베타면 얘 그는 알파, 베타, 4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얘들아 아예 복습을 우리 791번으로 해보는 건 어때? 얘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기억나시나? 서연이 어때? 요거는 공부해봤어? 오. 집에 92번 못했어? 그럼 92번으로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인지 딱 보여줄게. 얘들아 3차 함수는 좀 다 뜯어가지고 아셔야 되거든요. 잠깐 보자. 자, 3차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요? 뭔 대칭 함수라고 그랬어? 점대칭 함수라고 했어요. 이 점대칭 함수. 이 점에 대해서 함수값들이 다 대칭적으로 분포해. 이 점에서의 함수값은 딱 여기로 넘어가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이런 걸 극소라고 부르고 이런 걸 극대라고 부르죠. 요거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렇지.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알겠죠? 변곡점 아셔야 돼요. 그럼 봐봐. 뭐 이게 실제로 x축은 아니겠지만 그냥 뭐 x축이라고 치면 여기 함수값이랑 여기 함수값은 서로 어떨까? 부호가? 반대겠죠. 여기 함수값이랑 여기 함수값은 서로 부호가 어떨까? 반대야.
알겠어? 그래서 변곡점이 원점인 이런 아름다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fx는 f-x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거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했죠? 기함수라고요. 원점 대칭 함수.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기울기 관점에서는 이 점이랑 이 점에서 기울기가 서로 어때? 같죠? 이 점이랑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어떨 것 같아?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점은 함수값은 부호가 얘에 대해서 조금 반대고, 오케이? 기울기가 서로 같아. 이런 기하적 특성들을 다 지배하는 점이기 때문에 얘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럼 봐봐. 792번에서 얘가 되게 의미 있게 읽혀. 물론 이제 여기가 x축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자,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개수는 안 좋지만 제가 일단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어디랑 어디에서 기울기가 같다 그랬어? 마이너스 3이랑 어서 와. 3에서 기울기 같다 그랬고,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란 소리 아니야? 그쵸? 그럼 마이너스 3은 한 이쯤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디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고?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고? 그럼 이 정보를 통달하면 이 점좌표가 x는 0인 거지. 뭐 이런 정보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계산을 안 하고도 극소에서 x는 몇일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렇지. 지금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가나에서. 아시겠어요? 그럼 도함수 그려보자. 아유, 그림을 너무 조져놨네. 자, 도함수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기울기가 0 되는 곳에서 도함수는 0이 되고, 함수가 증가하는 곳에서 도함수는 양수, 그 다음에 함수가 감소하는 곳에서 도함수는 음수, 그 다음에 함수가 또 다시 증가하는 곳에서 도함수는 양수. 이렇게 생긴 거고, 이 두 지점이 마이너스 2랑 인 거지? 그럼 도함수는 언제 최소인 것 같아? 여기 언제겠어요, 최소? 도함수 그려놨으니까 요거 함수값들로 최소값 보는 거잖아, 그지? 여기 최소일 때 여기 x값 몇이겠어요? 0. 그래서 기억이 맞는데, 이 도함수가 최소인 곳은 원래 함수로 판단하면, 내 말 들어봐. 이 점에서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다가 0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극대에서부터 극소까지 점을 옮겨가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다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순간이 있어. 언제야? 그렇죠.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 이런 거 변곡접선이라고 하는데, 즉 0에서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지. 이게 도함수에선 이렇게 나타나요. f'0이 최소야. 되시겠어요? 이걸 다 이해하고 계셔야 돼, 다. 돼? 화이팅이야. 자, 방정식 fx는 f2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이거 우리 연습했다. fx 그래프랑 f2 그래프랑 교점 개수를 보는 거라 그랬죠? fx 그래프는 그려져 있죠? f2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2에서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그리면 돼요. 자, 그럼 교점 몇 개예요? 2개. 그래서 요 니은이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 여기 봐봐.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야. 맞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y는 f2가 지나가고 있었지?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제가 요거 물어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자, 이 점에서 x값 몇이에요? 아니야. 1대1, 1대1밖에 안 썼어. 그러니까 1대 루트 3은 가르쳤는데 평소 문제 풀 때 이거밖에 안 가르치잖아. 봐봐. 그렇지. 잘했어. 자, 아직 연습 안 하고 있으신 분들은 해요. 극대에서 수평선 하나, 극소에서 수평선 하나, 그 다음에 극소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곳, 극대, 변곡, 극소, 극대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곳. 이렇게 4개의 면으로 잘라서 3차 함수는 해석을 끝낼 수가 있다 그랬어. 여기 길이가 다 같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일간극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내가 너네들한테 얘들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몇 간극이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2간극. 근데 지금 2간극이 4 차이 나죠? 맞아요? 그럼 1간극은 몇인 거예요? 2. 그래서 얘네가 0이고 얘가 4고 얘가 마이너스 4야. 그러니까 이런 함수값들이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혹시 라고 물어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 괜찮아요? 오케이. 다시 뭐라고요? 이렇게? 당연하지. 아, 이거? 네, 낼 수 있지. fx 위에서 fx 정보들을 좀 더 줄 수도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f-1에서의 접선은 2,f2를 지나냐 그랬어. 여기가 2,f2고 마이너스 1,f-1은 여기지. 그쵸? 맞아요? 요거는 해봐야 되는데 너는 이거 기억할까? 너네 이 내용은 기억 못해도 이건 기억할걸? 두동탁 기억나요? 기억하지? 조금 적으면 안 될 거야. 그치? 일단 들어봐. 3차 함수는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많이 했어. 복습하죠? 여러분 여기 fx가 이렇게 있어요. 요 뒤는 쓰지도 않아. 알겠어? 내가 가르칠 건 저기가 아니라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fx가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쳤을 때 몇 근이 생겨요? 3근이 생기는 거죠. fx는 0에 3근이 생기는 거죠.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쳐봅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3근의 합 구할 수 있죠. 몇? 6. 고1 때 배우신 거죠. 근데 내가 상수함수를 조금 옮겨볼게. 오케이? 그러면 이 3개의 근이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3개의 근은 fx는 m의 근일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어요? fx랑 m의 교점이니까 fx는 m의 근이겠죠. 근데 m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이런 방정식이 생기겠지. 이 2차항이랑 3차항이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기 때문에 이 3차 함수는 어떤 직선과도 교점의 합이, 세근의 합이 유지가 되는 성질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y는 n이 지나가. 그리고 여기 점 좌표를 내가 1이라고 쳐볼게. 오케이? 그럼 봐봐. fx는 n의 근이 1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중근, 이 바운스 포인트는 1이라는 근이 무슨 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중근이라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면 어차피 fx에서 n 빼봤자 얘도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요 세근의 합은 유지가 된다고. 맞지? 너네 여기 잠깐 봐봐.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지. 너네 여기서 두 근의 합 구해봐. 4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잘 들으세요. 두 근의 합 관점 공부를 하실 때요. 이렇게 1, 3 나오면 1 플러스 3 하면 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 2에서 튕기잖아? 그러면은 이 중근은 두 근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1 때 중근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배웠어. 기억나요? 나 엄청 덥다. 큰일 났네. 자, 그럼 봐봐. 내가 여기 0, 마이너스 1, 여기 2라고 썼어. 그럼 얘 몇이게? 세근의 합 아니까. 아까 6이었으니까. 오겠지. 그렇지. 그죠? 내가 여기를 0이라고 쓰고 여기를 뭐 2라고 쓰면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긴 몇일까? 4.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1이라는 중근이 나왔고 여기 근을 내가 몰라? 그럼 이 별은 몇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더해도 6, 이렇게 더해도 6, 중근은 두동탁해서 6이라고 내가 가르쳐 드린 거야. 그쵸? 이번 시험에 이거 쓸 수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어디였지? 물론 디귿을 여러분 제가 계산도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좀 보잔 말이야. 이 실제 수능장에서 애들이 다 쓰는 스킬이야. 그러니까 니들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정보를 찾아놨다. 이렇게 그렸더니 여기가 2였고 여기가 까먹었다. 마이너스 4였어. 맞아요? 그럼 내 말 잘 들어요. 두동 탁 하면 몇이에요? 0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이제 세근의 합이 0인 게 유지가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되고 있죠? 지금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2, f2를 지나냐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에서 직선, 접선을 딱 그렸을 때 얘가 2를 지나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이런 직선이 지나가든 이런 상수가 지나가든 세근의 합은 유지가 된다 그랬지. 자, 이거 바운스 포인트야, 크로스 포인트야? 그렇지. 접선에서는 무조건 바운스 포인트가 만들어지니까. 그럼 요거 중근이죠. 내 말 잘 들어요? 두둥탁 해봐요. 두둥탁 해봐요. 맞네. 이렇게 쓰시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연습도 하고 원래풀이 연습도 해야 돼. 지금 원래풀이 보여줄게 이제.
자, 봐봐요. 이 정보를 이용해서 f-2에서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걸 알았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0에 대해 대칭인 함수구나. 그래서 f'2가 0인 거야. 그럼 fx를 어디까지 쓸 수 있냐면, 뭐 ax 3승으로 시작하는 fx였으면 f'x는 3ax 제곱으로 시작하는 애겠지. 근데 우리 맨날 연습해 왔죠, 이미. 이거 가지고 우리가 도함수를 세팅하면 어떻게 세팅할 수 있어요? 아, 잘해요. 그 다음 얘를 적분을 쫙 해주면은 저 fx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지. 그 얘네는 적분 안 배웠다 그랬지. 내가 그 필요한 적분 지식은 좀 이따 알려줄게. 이거 알려줄게. 이게 제곱이지. 됐죠? 이거 적분하시면 fx야. 적분 좀 해보자. 이해되세요? 그 적분상수 C가 있어야겠지. 자, 그러면 일단 기억 니은까지는 위에서 다 그림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디귿을 어떻게 밝혀야 되냐면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걸 안 쓰면 이렇게 해야 돼. 접선을 써. 끔찍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 11a 플러스 c니? 맞지? 접선 써볼게. 맞아요. 맞죠? 접선 썼어요. 여기 기울기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요. 마이너스 9a 맞죠? 되겠어? 얘가 뭐 조금 정리해 줄게. 마이너스 9a랑 11a랑 더하면은 2a. 맞아요? 접선 썼죠? 가 어디 지나냐고 물어봤어요. 2, f2 지나냐고 물어봤지? f2는 여기다 2 넣으면 8a-12, 24a니까 마이너스 16a 플러스 c거든? 이해되고 있어요? 잘 봐. 이 2를 여기다가 넣어. 그럼 마이너스 18a 플러스 2a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a 플러스 c를 여기다 넣어. 같아 달라? 그쵸? 점을 대입했는데 성립하는 방정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지. 자,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물론 이 연습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려준 것도 해야 돼. 내신에선 이 문제 하나만 딱 등장해도 여러분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연습해보자고요. 지금 여러분은 시험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11월 한 둘째 주까지는 우리가 마플 열심히 풀면서 커패시티를 키워놓고 또 그때 되면은 제가 쉬운 문제로 돌아올 거예요. 아시죠? 그때 요 개념들을 녹여보시면 돼. 굉장히 쉬워질 거야. 필요한 거 있으면 쓰시고. 자, 805번도 뭐 잠깐 봅시다. 4차도 좀 다뤄보자. 여러분 4차 함수 조금만 상상해 봅시다. 자, 4차 함수 중에서 뭐 이렇게 생긴 친구 있다고 쳐보자. 가장 일반적인 대칭성 깨진 4차 함수죠. 그죠?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되니? 여기 접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럼 봐봐 얘들아. 양수피에 대해서 얘는 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방정식이 함수로 보여야 돼. 내가 지금 이 친구의 근을 물어봤다라는 건 니들은 이 함수랑 이 함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양수피라 그랬지.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쨌든 위로 뭐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교점이 무조건 2개 이상은 만들어지지.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뭐야 이거 안 켜놨네. 805번에 얘가 좀 읽혀요. 얘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 4차를 접었는데 F0이랑 근이 없대. 사차를 접었는데 y는 f0 함수랑 근이 없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 마이너스여도 그래, 잘했어. 그 평소 안 해보니까 질문 잘했어. 마이너스도 어쨌든 접으면 결국에는 모양이 비슷해져. f0이 어디 있을까? 뭐야, 누구야? 그렇지.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야. 뭐 이렇게. 그 여기가 0이었던가 여기가 0이었단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읽히죠, 그죠?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야. 지금밖에 할 시간이 없어요. 하여튼 좀만 참아. 오늘까지만 하면 이제 헤비한 문제가 좀 많이 끝나요. 오늘까지만 머리 좀 써봐. 자, 어쨌든 봅시다. 자,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자, f'x가 0, 2, a를 근으로 갖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접으면 f0이랑 실근을 갖지 않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되겠죠? 잠깐 보시고 또 이제 그림에 따라서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기억 보자. a가 몇이래? 야, 얘가 0이래. 그죠? 그럼 도함수 근이 어떻게 됐어요? 중복 됐죠. 중근이 됐죠. 자, 바로 그리실 수 있어요, 이제? 믿는다. 바로 그리실 수 있죠? 바로 그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어. 근데 여러분, 지금 f0이 음수잖아요. 맞아요? f0이 어디야? 여기지? 쪽이라고 해도 내가 찰떡같이 알아듣죠? 근데 이거 음수니까 x축이 어디로 지나가겠어? 그럼 몇 근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요? 이렇게 풀어야 돼. 자, 니은 가자. a가 뭐래? 0, a, 2 사이에 있대. 그럼 이런 얘기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이해되고 있죠? 요 A가 0과 2 사이에 있어. 그 다음에 요게 음수야. 알겠어? 화이팅. fx는 0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어. 그럼 봐봐. 이 그림일 때는 x축이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뭐 내근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x축이 더 위로 지나갈 수도 있지 않니? 왜? f0이 음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 x축이. 근데 올라가면 fa가 양수라 그랬어?
아, 미안해. 저걸 못 봤어. 너, 서연아, 똑똑하다. 각성하고 있어. 근데 준기 너도 마찬가지인데, 도훈이도, 나연이도 마찬가지인데, 예나도 마찬가지인데, 수업 듣다 보면은 표정이 깨어있는 표정으로 집에 가시긴 하는 것 같거든요. 복습하셔야 돼요. F0과 FA가 이렇게 부호가 반전되려면 X축이 밑으로 지나가야 되죠, 그죠? 그럼 내근 맞네요. 이 그림에서 맞네,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랑 부호가 반대해야 되지. 그럼 X축이 어디로 지나가야 돼? 그렇지. 근데 봐봐. 이렇게 X축이 지나가면 내근을 갖는 것 같아. 그죠? 근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이 문제는. 그래서 안 돼요. 니은 반례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나왔다. 긴장돼요. 일단 내가 설명을 잘 할지가 긴장이 되고 니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가 긴장이 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들어봐. 너네 이 함수는 있잖아. fx 그래프를 f2만큼 내려놓은 거야, 그지? 그쵸? 근데 이제 내리기가 힘드니까 그냥 x축을 이 fx가 f2인 곳에다가 이렇게 걸기로 했어요. 맞죠? 그럼 이 함수는 x절편 하나가 무조건 확정이에요. x절편 하나가 무조건 확정이야. f2가 여길지 모르겠지만 x축을 이렇게 걸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데가 2일 거라고 실제로 저기다 2를 넣어도 0이 되기도 하고요. 내 말 이해되세요? 이 함수 있잖아. 2 넣으면 0 되니까 2를 절편으로 가는 3차 함수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봐봐. 접겠대. 맞아요? 접겠대. 그러면 이렇게 접히겠지. 맞아요? 이걸 접으면 맞죠? 미분 불가점 몇 개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아, 그치. 근데 이제 일단 예를 들어서 미분 불가점이 너무 많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럼 봐봐.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 fx-f2가 일단 x는 2에서 확실히 근을 갖기는 가질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 상태로 접으면 미분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이 함수는 x는 2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돼요. 아니면 스무스 포인트를 갖던가. 이 상태로 잡으면 어떻게 되는데?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둘 다 0이 되죠. 이렇게 해서 미분 가능점이 되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봐봐. 그래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여기가 2고 여기가 A예요. A가 아니라 0.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fx-f2 그래프는 x축을 이렇게 가질 거야. 맞아요? 이 상태에서 접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에서만 미분 불가점이 되지. 내 말 들어봐. 여기 양수일까 음수일까? 여기 봐도 여기. 음수. 자,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런 경험을 해본 애들이 잘 봐. 4차 fx가 있는데 이걸 접어. 근데 미분불가점이 하나인 그림. 이미 경험해본 거야. 그럼 애들이 바로 이 그림을 떠올린다고요. 아, x축이 이런 식으로 걸려있나 보다. 그러니까 니들한테 필요한 공부는 지금 이런 거란 말이야.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미분불가점 하나만 있게 만드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걸어도 미분불가점 2개고, 그지? 이렇게 걸어도 미분불가점 2개고, 만약에 여기에다 걸면 미분불가점 없고, 여기에다 걸어도 미분불가점 2개고, 그죠? 미분불가점 하나인 그림이 이거 말고 찾기가 쉽지 않네요, 4차 함수는. 되겠어요? 오케이. 이런 얘기였어, 서연아. 그래? 자, 넘겨서 유형 19번 봅시다. 자, 811, 12번을 제가 조금 더 차수가 높아 보이는 811번으로 하죠. 12번은 도전해보시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 한번 해줍시다. 자, 다음 그림은 3차 함수 fx와 4차 함수 gx의 도함수 g'x, f'x의 그래프이다 라고 했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f'0은 0, g'0은 0. 자, x가 0보다 작은 곳에서 fx-gx는 증가한다 라고 했거든. 자, 지금 이 함수가 궁금하니까 제가 이 함수를 이제 y라고 놔볼게요. 그럼 도함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곳에서 이 도함수가 원래 함수가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도함수가 양수인지 봅시다. 자, 지금 f'만 제가 칠해 드릴게요. 자, x가 0보다 작은 곳에서 이 왼쪽 부분에서 f'이 커요, g'이 커요? 그럼 이건 양수겠어, 음수겠어? 오케이. 됐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 그지?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니들이 이걸 그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처음에 이제 설명했던 거지. 차함수 그리기. 뭐 여기는 지금 원점인 것 같으니까 이 그림 큰일 났네. 그냥 그려볼게. 이해되겠지? 손가락. 자, f'x 빼기 g'x지. 그죠? 그럼 주인공이 누구야? 그렇지, 얘가 주인공이야. 이 주인공이 아닌 친구를 내가 빨간색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빨간색을 쭉 펼쳐가지고 x축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빨간색이 쭉 펴지다 보면 이 하얀색도 이제 쭉 펴지긴 할 텐데 어쨌든 빨간색이 밑에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하얀색을 여기다 그려야 돼. 이 하얀색이 지금 빨간색이 위로 지나가잖아. 그럼 하얀색을 여기다 그려야 돼요. 괜찮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얘들아 차수는 알고 있어. 이게 지금 3차일 거 아니야? 2차 빼기 3차니까. 근데 이제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겠지. 그래서 하얀색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거든.
이런 식으로. 여기가 0. 괜찮겠어요? 하얀색이 빨간색이 위에, 하얀색이 빨간색이 아래에, 하얀색이 빨간색이 위에, 하얀색이 빨간색이 아래에 이렇게 상대적인 위치만 지켜서 연속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 니은 판단할 수 있지 않니? 극소 여기죠? 그죠?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근데 혹시 여기서 판단한다면 내 말 잘 들어봐. 이 점 기준으로 F'-G'이 양수지. 여기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음수죠. 그럼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다는 건 원래 함수는 증가하였다가 감소 상태에 있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준으로 G'이 위에 있으니까 얘 음수, F'이 위에 있으니까 얘 양수. 그럼 감소 상태에 있다가 증가 상태로 돌입한 거니까 얘가 극소. 뭐 이렇게도 판단하실 수가 있죠. 저걸 그릴 수 아시면 제일 좋아요. 딕은 뭐예요? hx라고 할 때 h'x는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을 갖는다. 자, 지금 내가 요거를 hx라고 하겠대. 근데 이제 h'x가 궁금한 거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 알겠어요? 근데 뭐 어차피 3차 함수, 도함수 뭐 어려운 일 있니? 어차피 기울기가 0인 곳에서 0이 되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가 그려지겠지 뭐. 근데 지금 여기가 0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근은 다 양근이죠. 되겠죠? 디귿도 맞습니다. 괜찮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18번으로 갑시다. 여기도 엄청 좋은 주제가 있어. 자, 아예 문제 서두에 써요. 혹시 여러분 이런 표현 되게 어려워 보이시니? 그러면 안 되거든. 왜냐면 너무 반복되어 나온 모의고사 수능 주제고 이게 쌤 전 내신인데요. 전 수시로 갈 건데요. 해도 있잖아요. 이게 내신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번에 제1고에 이게 나왔어. 장기고 니네는 뭐 밥 먹듯이 나오는 표현이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절대값 안에 x 들어있으니까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양수일 때는 fx,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음수일 때는 뭐 f-x를 그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심화학습을 조금 하셨던 분들은 이미 2차 함수에서 이 유형을 다뤄봤어요. 내가 보여줄게. 예를 들어 fx가 이래 생겼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는 0이랑 1을 x 절편으로 갖고 뭐 1,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인 이런 2차 함수거든? 알겠어요? 요 정보를 가지고 요 정보를 가지고 f 절대값 x를 한번 그려볼게. 어떻게 그린다고? fx 아니면 f-x를 그린 거야. 오른쪽에다가는 fx, 왼쪽에다가는 f-x. 자, 요만큼 그려볼게요. x가 양수인 곳에다가 즉 1, 4, 4분면에 fx를 그리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요걸 그리면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x가 음수인 곳, 즉 2, 3, 4분면 쪽에다가 f-x를 그리겠다는 얘기거든. 대답해봐. fx랑 f-x는 무슨 축 대칭 이동이 있는 함수야? y축.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fx를 그리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fx, f-x를 그리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왼쪽에 갖다 붙이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이것도 경험해본 애들이랑 안 해본 애들이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지, 그지, 얘들아?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억지로 고차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좀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숙제가 많이 됐었어요. 뭐 이제 안 풀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이제 봅시다. 이거 적었죠? 지워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좀 지겹죠? 그치? 이제 좀 지겹지, 이거? 긴장되는 순간이야. y는 fx가 이런 얘기라고. 얘네도 이게 느낌이 오게 내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여기 2가 있으면 2 플러스 x는 이런 데고 2 마이너스 x는 이런 데거든. 그럼 요렇게 x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요렇게 x만큼 떨어져 있는 건데 이 지점에서 함수값이랑 이 지점에서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인 거고, 사실 요 x는 변수로서 간격이 좀 짧으면 이런 곳일 수도 있겠지. 그럼 이렇게 함수값이 같고 이렇게 함수값이 같고 이렇게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의미니까 뭔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구조로 갖는다는 얘기야. 2 플러스 x인 곳에서의 함수값하고 2 마이너스 x인 곳에서의 함수값이 계속 같다라는 얘기니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차 함수를 다루고 계시니까 어떤 x는 몇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림은 두 가지 정도 의심해 보시면 돼. 이렇게 예전에 배웠던 2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4차 중에서 완전 대칭이네 2차. 요 정도 의심해 보시면 돼요. 3차는 만들 수 없어요. 끝. 야, 그림 뭐밖에 안 될 거 같니? 아이고. 아니, x는 2를 기준으로 일단 그림이 대칭이려면 사실 요거 읽자마자 f'2는 0이거든. 그치? 왜냐면 얘들아, 물론 2에서 스텝 이렇게 뾰족하면 어쩔 거야 나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fx니까 4차 함수는 이런 곳이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림 자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문제에서 준 힌트를 적용시키면 이 그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F0이 좀 낮아야 된다며. 그럼 여기서 살짝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F0이 어딘가 있겠지. 이해되고 있지 않게. 자, 그 다음에 fx는 1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일 때. 그럼 얘들아 일단 0이 여기지 않을까 의심해보는 게 좀 합리적이긴 하거든. 알겠어요? 이렇게 그려보고 문제에서 준 뜻에 맞지 않으면 이제 바꾸면 됩니다. 자, 이제 이 함수랑 이 함수 한번 그려보자. 일단 얘부터 한번 그려보자. 오케이? 여기 fx 정보가 있어. 어떻게 그리는 거라고? 오른쪽을 남겨. 여기 0이야? 여기가 0이야? 오른쪽을 남겨요. 오케이? 그럼 지금 이거 그린 거야. 왼쪽이 뭐 그려야 돼? 이거 그려야 되죠. 얘를 으악! 접어요. 자신이 없다. 자, 이렇게 그리시는 거야. 이해되세요? 4차 함수를 잘라가지고 오른쪽 냅두고 왼쪽에는 이걸 확 접어서 그리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되죠? 왜 이렇게 가야 되냐면 1이랑 실근 3개 있어야 된다며. 그치? 맞아요? 그럼 1이 어디로 지나가야 근 3개가 만들어지나?
맞아요? 그럼 이 문제는 F0이 1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살피기 위해서 F절대값 X를 그려가지고 힌트를 다 찾아놨거든? 이제 다시 원래 함수로 돌아와.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고, 여기 함수값이 1이고, 그럼 상식적인 얘기를 또 해봅시다. 여긴 몇일까? 자, 이제 뭐 구하는 거예요? fx의 극대값. fx를 찾으라는 얘기건 어쨌든? 맞죠? 그럼 봐봐. 여기서 힌트가 겁나 많아. f'2도 0. 지금 해보니까 f'0도 0. 그 다음에 f'1도 0. 아, 4니? 그 다음에 f0은 1. 뭐 이런 함수 값이랑 도함수 값들을 이용해서 얘들이 fx를 막 쓴다고 생각하면은 괜찮아. 이게 0이 3개라서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한테 배운 걸 쓰는 거예요. 긴장되는 순간이야. fx랑 1이랑 관계가 보이죠? 0중근, 4중근. 맞아?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거야. 얘는 힘들구나. 봐봐. 이렇게 쓰면 여기 뭐라고 작성할 수 있을까? 여기다 2 넣으시면 답이에요. 문제에서 극대 물어봤죠.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얘들아? 힘내요. 수학2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실전이랑 완전 달라요. 화이팅 하시는 거야.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너네 2차 함수 어떻게 그렸었지? 막 이러고 있을 거야. 됐죠? 정리 좀 하시고. 이거 서윤이 너가 질문했지? 잘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네. 요런 얘기를 잠깐 해볼게. 요 얘기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 쌤, 네 맘대로 이 0을 극소에 걸어버렸는데 그래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 봐봐. 너야 경험자니까 0을 거기다 걸지 우리가 어떻게 거냐 이럴 수 있거든요. 맞는 말이긴 한데 이 한국 수학은요 특이한 상황이 출제가 돼. 얘네들이 0과 2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다라는 건 F0이 특이점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원래가. 자, 여기가 0이라고 한번 쳐볼게. 극소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봐봐. 이게 fx잖아. 여기를 지우고 얘를 딱 접어서 그려야 된단 말이야. 여기가 조금 낮고 여기가 조금 높죠. 그럼 이게 그리면 가 된단 말이야. 맞아요? 중간에 이 기울기 0인 곳이 조금 사라진 느낌의 그림. 그럼 너네 여기다가 상수함수 얹어가지고 교점 3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만들어져. 봐봐. 이렇게 얹으면 교점 2개고 이렇게 코스형 같다. 이렇게 얹으면 교점 4개고 이렇게 얹으면 교점 6개고 이렇게 얹으면 교점 5개고 이렇게 얹으면 교점 4개고 이렇게 얹으면 교점이 2개란 말이야. 이 상황은 아니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야. 뭐 그런 거야. 자, 조금 쉬고 와서 우리 유형 21번 해봅시다. 25분까지만 쉬자. 얘나 이해되니? 이해돼? 오케이. 자,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는 거야. 출제율이 가장 높은 모양은 이제 요 모양.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한대.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0을 기준으로 x에서의 함수값하고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 그지? 그럼 0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런 거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해? 우함수라고 하고 이걸 y축 대칭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수학2, 즉 다항함수를 다룰 때 우함수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벌써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요. 우함수 특성.
그렇지. 짝수차 항만 가지고 있는 거야. 아, 훌륭해. 이렇게 배우신 거죠. 되겠어요? 벌써 모르는 건 두 개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fx 자체가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6을 갖고 있다 그랬지. 우리 이거 앞에서 계속 연습했던 거야. 745번인가 746번 보시면 제가 딱 적어드린 문장도 있고요. f2는 몇? 마이너스 6. f'2는 몇? 0. 극소니까 기울기는 0인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럼 봐봐. 벌써 문제 끝났네. 여기다 2 넣으면 마이너스 6이란 얘기고, 여기 미분해서 2 넣으면 암산 좀 해봐. 4x 3승. 그 다음에 2ax. 그 다음에 b는 없어지고. 괜찮아? 내가 암산이 안 된다. 여기다 2 넣으면 8, 4, 32. 4a 맞죠? 자, 여기 0이니까 a면? 마이너스 8. 여기다 마이너스 8 넣으면 4, 8에 32니까 마이너스 16이니까 넘어가서 플러스 16이니까 b가 10이네. 이렇게. 돼요? 이제 이거는 그려봐야 돼. 그리는 것도 어렵지 않아, 얘들아. 봐봐. 지금 여기 f'x고 완성이 된 거잖아. a가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그럼 4x 3승 마이너스 16x인 거 아니야. 4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남아요. 근 0하고 그렇지. 그럼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야? 여기가 0이고 정확히 벌어진 정도가 같으니까 극소값이랑 극대값도 같겠죠. 내가 뭐라 그랬지? 극소값이 서로 같겠지. 그죠? 자, 극대값 확인해 보자. 여기다 0 넣으시면 되거든. 10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극소값 확인해 보자. 2를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2를 넣어도 되겠지. 마이너스 6. 여기까지 돼? 접어서 6이랑 비교해야 되니까, 접어서 6이랑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x축 어디로 지나가는지 한번 보자. 얘가 마이너스 6이고 얘가 10이야. x축이 한 이 정도 지나갈 것 같죠? 맞죠? 접을게요. 여기가 살짝 조금 올라와야 되고, 여기가 10이고 여긴 6일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6이랑 이제 근계수 물어봤는데, 얘가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접었을 때 6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6이다. 맞아요? 근 몇 개예요? 이렇게 6개.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나머지 문제들로 연습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기세요. 자, 유형 22번, 23번은 생각보다 괜찮았죠? 그냥 831번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가긴 좀 그러니까. 질문을 보냈나 얘들아 오늘? 서현이 질문밖에 못 봐가지고. 내가 알아서 풀게요. 오늘 못 풀어오신 분들은 다음 숙제까지 해서 같이 풀어오시고. 자, 최대 최소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수업할 때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극값과 양끝점을 조사하는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아시겠죠? 그럼 도함수가 지금 최고차기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원래 함수는 최고차기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나올 거고, 기울기가 0인 곳이 여기 2개. 맞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이 몇부터 몇? 0부터 3.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겠다는 얘기니까 최대값이 어디겠어요? 무조건 여기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F1이 5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가 5야. 자, 그 다음에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이제 F3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세팅에 얽매여 계실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자꾸 적분해서 풀어줬으니까 이번엔 이 세팅으로도 한번 풀어줄게. 자, 미분을 해. 의 근이 이렇게 두 개 나온 거거든. 맞죠? 그럼 여기서 근의 합과 곱을 쓰셔야겠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b가 9 나오고 4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6 나오네요. 자, 그럼 fx가 이만큼 완성이 되는 겁니다.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c. 근데 여기서 f1이 5인 거 알고 있으니까 1 넣어서 5가 되게 만들어주면 요 c가 1이야. 돼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아, 최소값. 그럼 얘들아 3에서 최소값일지 아니면 0에서 최소값일지 확인해야 되지. 그치? 이럴 때 연습을 하란 말이야. 자, 여기 1이고 여기 3이야. 그럼 변곡이 일어나는 이 3차 함수의 대칭점의 x좌표 몇이겠어? 잘하고 있어. 그럼 여기가 한 칸 한 칸이 다 1이네. 그러면 여기 극소랑 함수값이 같은 요 지점 몇이야? 0. 그래. 그 다음 요 극대랑 함수값이 같은 여기 몇이야? 이렇게 연습하시라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최소값은 F3이랑 F0이랑 어차피 같아요. 그래서 0 넣으셔도 되겠네. 알겠죠? 여러분들 혹시 수준이 많이 올라오시면 이번 시험 기간 내에 제가 요 극대랑 극소 차이 찾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5만 가지고도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근데 외울 게 많으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하지 말자고. 다음 유형 23번. 이건 여러분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유형이거든요. 자, 835번으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수학 1에서 이걸 진짜 많이 했죠. 지수 방부등식, 로그 방부등식 푸실 때. 자, fgx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가 될 거야. 맞아요? 그럼 같은 부분이 반복되면 우리 무슨 짓을 하죠? 치환을 하죠. 하나만 쓸게. 치환하고 나면 뭐랑 함께 해야 돼요? 범위랑 함께 해야 돼요. 어우, 훌륭한데? 치환은 범위랑 함께 해야 되죠. 자, 그래서 x에 대해 t를 그려. 굳이 x축, y축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야. 이게 어차피 2차 함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최고차항 계수랑 1차항 계수를 보시면 축이 몇이에요? 여기를 봐야지. 2a분의 마이너스 b 하면 몇이에요? 1, 그치? 그러면 t의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야. 몇이냐면 3이니? 자, 근데 x값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거든?
그럼 t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는데 잘 봐요. 이게 다 계산이 빨라지는 훈련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값이 몇 차이나? 2 차이 나면 내가 y값 몇 차이 난다고 가르쳤어요? 최고 차이계수가 1은 2차 함수 이렇게 있으면은 x값이 한 칸이면 y값이 한 칸, x값이 두 칸이면 y값이 네 칸, 그다음에 x값이 세 칸이면 y값이 9칸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 그럼 여기 두 칸 갔으니까 여기 네 칸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 마이너스 1이야. 돼요? 물론 마이너스 1 넣어도 돼. 근데 니들 계산 진짜 못하잖아. 이런 계산 하시다가 틀리니까 뭐 알아서 공부하시는 건데, 그러면 t값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 것이. 요걸로 t값 범위를 잡아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미분. 자, 0 되는 곳 찾아야 3으로 나누면서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t값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자, 3차 함수 그려주고 여기가 1, 여기가 3. 근데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줬으니까 마이너스 1이 어딘지를 보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여기가 두 칸이니까 1간극이 한 칸일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0일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아마 이런 데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살필 수 있는 분들은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실 때 이 점은 계산을 안 하겠죠. 얘랑 얘만 계산해내면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1 넣으면 14,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4. 더하시면 마이너스 8이에요. 2번입니다. 돼요? 되는데 나 지금 되게 빨리 풀었지. 근데 시간 꽤 걸리지 않니? 이거야. 이번 시험 포인트는 시간이 걸려요. 오래. 다음. 넘기시면 이제 유형 24번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질문 없어도 내가 안 풀긴 하는데, 우리 방학 때 842번 했던 기억은 나니 혹시? 여기 대놓고 B반에 2명 질문해서 풀었었는데? 그치. 그냥 풀어도 되지. 여기 아까 세모 쳐놨네. 중기 숙제했네. 나이 어디까지 풀었어? 문제? 여기 너무 어렵지. 그냥 수업 시간에 푼 문제들만 복습하고 넘겨. 알겠지? 대신 여기서부터는 좀 풀만할 거야. 아? 842번이요? 그냥 우함수니까 대충 하면 되지 않나? 0 기준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3에서 최소 아니야? 이거? 아닐 수도 있겠다. 최대는 무조건 0이고 이거. 루트 5야? 4x 3승 마이너스 20x구나. 4랑 20이니까 루트 5 나오는구나. 이건 미분해봐야지 뭐. 자, 됐고요. 숙제는 이제 여러분들 뒤에 제가 여기는 서술형을 좀 빼려고요. 여기 소단은 너무 괴로우셨죠, 여러분들. 153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153초까지. 868번까지. 도형을 하나만 해보자, 우리. 28로 오세요. 28, 유형 28. 여기 유형 28번에서도 니네가 진짜 싫어하는 모양으로 해줄게. 대신 적어 가지 마시고요. 집에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861번. 여러분들 풀기 제일 편한 게 이제 아마 원기둥일 거고요. 그 다음이 원뿔일 거고, 이제 정사면체나 정사각뿔 나오면 피곤해집니다. 왜 버려요, 이거를? 이거 너네 교과서에도 있어. 버리면 안 돼요.
얘가 누워있어, 이 앞면이 누워있어가지고 이 물체의 단면을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 내가 정말 열심히 한번 그려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6인 정사각뿔에 내접하는 직육면체의 부피의 최대값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피를 뭔가 x나 t로 표현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정사각뿔에 내접하는 직육면체가 궁금한 거니까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봐. 직육면체의 변 길이들을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내 말 잘 들으세요. 그러면 내가 길이를 잡을 수 있는 단면을 좀 상상을 해야 돼. 이 정사각형 두 개가 서로 닮음이고 이 닮음의 중심을 공유할 거거든. 그래서 두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해. 그러면 여러분 정사각형 절반 하시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나오는 거 다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여기를 6루트이라고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절반하면 요만큼이 3루트이지. 그치? 그 다음에 요 닮음의 중심에서 여기다가 수선을 딱 내려주면 이런 데가 3, 3, 3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고 계세요? 잘 봐요. 그러니까 어디를 문자로 잡을 건지가 지금 중요하거든. 나는 여기가 좋아 보여. 요 점에서 다시 수선을 딱 내려가지고 내가 이 길이를 t로 보려고. 괜찮아요? 이해되시나? 그럼 지금부터 여기가 t다. 그러면 이 정사각뿔에 내접하는 직육면체에 이 가로의 길이는 내가 뭐라고 쓰면 돼요? 2t. 그리고 여기도 어차피 길이는 같을 거니까 2t야. 알겠어? 왜냐면 1대1의 닮은 비를 가지고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들이거든. 되시겠죠? 이제 이 높이를 표현해야 되는데요. 이 높이를. 내가 지금 어렵다. 여기를 t로 놨으니까 이 길이가 3-t잖아. 이해되시나? 그 다음에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보이시죠? 이 길이를 3-t의 루트 2배 하시면 되거든요. 괜찮아요? 얘 대 얘도 루트 2배고 얘 대 얘도 루트 2배고 얘 대 얘도 루트 2배야. 그래서 여기가 루트 2의 3-t예요. 물론 이제 내 방법이 제일 쉬운 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직각 삼각형의 분석을 위해서 제가 이 직각 삼각형을 분석할 겁니다. 자, 파란색 직각 삼각형 잘 보세요. 아까 나 이 길이 구해놨어. 몇이었게? 오, 기억력 좋으신데요?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36 빼기 18이니까 18 남지. 여기도 3루트이네. 그럼 봐봐. 얘도 3루트의 6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걸 내가 증명을 했어. 그럼 아까 이 길이가 루트 2의 3-t였잖아. 그럼 이 길이도 뭘까? 루트 2의 3-t. 서로 같아. 괜찮아요? 어렵죠? 그래서 같이 푼 거야. 니도 어차피 다음 시간에 이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원기둥이 이렇게 빡세지 않아요. 그냥 위에서 순 딱 내리면 밑에 원 중심 지나니까 니네가 단면을 상상하기 쉽거든. 근데 얘네가 잘 안 돼. 다시요? 식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부피식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쉬운 건 없을 것 같아서. 2t 곱하기 2t 곱하기 얘.
그죠? 생각 없이 여기를 딱 t로 잡고 시작했으면 분수가 개수가 되게 많을 거야. 이해돼요? 맞아. 근데 얘들아, 하여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봐. 관심 있는 게 뭐야? 직육면체지. 그러니까 직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를 문자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표현하려고 좀 잘라본 거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856번이나 859번이나 860번 같은 건 굉장히 하실만 할 거야. 물론 856번이랑 860번은 방학 때 한번 했어요. 자, 가봅시다. 이게 이제 볼륨 오브 t예요. 얘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자, 4루트 2에 t제곱이 얘랑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t3승 플러스 3t제곱이야. 돼요? 그럼 최고창의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니까 으악 하고 생겼을 거고 최대값은 여기일 것 같아. 되겠죠? 자, 여기는 왜 안 되는지 봅시다. 자, 얘만 가지고 놀면 되는 거니까 얘만 가지고 미분을 할게.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t잖아. 그럼 0 되는 곳 찾아보면 t가 몇 나와요? 0이랑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야.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의미 없는 곳이지. t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자, 2를 넣으시면 답입니다. 4번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도형. 나도 싫어요. 그림 찍기 싫어. 자, 됐죠? 나머지는 해보시면 되고. 자, 남은 시간 동안 요거 좀 볼 거야. 베이직센 펴봐, 얘들아. 없으면은 칠판으로 봐도 돼요. 베이직센 개념 40, 41은 이제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미 다 했어. 문제 풀면서.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만 잠깐 볼까? 개념 41번 봐봐. 뭐 사실 우리가 2차 함수만 다룰 때는요, 절대부등식을 만들 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만들 때 판별식을 이용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직관적인 방법이 있어요. 내가 모든 x에 대하여 fx를 0보다 크게 만들고 싶어. 오케이? 2차 함수에서는 이제 이런 짓을 하셨다고. 허근. 그쵸? 근데 이거보다 훨씬 직관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최소값을 찾아. 이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얘만 0보다 크게 만들면 되거든. 최소값을 0보다 크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함수값들은 다 0보다 크겠죠? 그냥 이렇게 푸시는 거야. 이게 훨씬 간결한 거거든.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최소값, 최대값 기준으로 이제 함수를 안 배우니까 이렇게 판별식을 썼던 거고, fx가 0보다 작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항상 0보다 작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를 찾아서 얘를 음수로 만들면 돼. 그럼 x축 이렇게 지나갈 거거든요. 그죠? 끝이야. 여기 붙어 있으면 여기도 붙이면 돼요. 최대 최소는 극값과 양 끝점을 조사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넘기면 개념 42, 43이 있습니다. 속도와 가속도. 이거? 근데 그 사실 미적분이 과학하려고 만들어진 거라 가지고 요 정도는 살짝 다루는 거야. 그 미적분이 뉴턴 아저씨가 행성간 운동 설명하려고 만든 거거든. 천체 운동 설명하려고 만든 수학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범인들이 걔는 천재니까 우리 같은 애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 걔 뇌를. 그래서 걔가 극한도 만든 거야.
관심 없죠? 자, 일단 얘들아, 위치함수 x는 ft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 위치함수 x는 ft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그리고 얘들아, 오늘 이거 내가 단톡방에다가 강의 영상 올려줄 테니까 이건 한번 보는 게 좋아. 왜냐면 방학 때 설명을 기가 막히게 했어. 뭐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 자, 봐. 물체가 이런 운동을 해요. 여기 시간축이고 이건 이제 좌표야. 그럼 봐봐. 처음에 이 점 한번 읽어볼래? 미안해. 0,0이죠. 그럼 요거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거야. t는 0일 때 x는 0이요 이런 얘기야. 그럼 물체가 처음에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좌표값 0에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근데 여기 1이라고 보고 여기 2라고 보고 여기 3이라고 보고 여기 4라고 한번 봅시다. 이 점 한번 읽어보실래요? 1,4 뭐라고 해석하는 걸까? 그렇죠. t는 1일 때 x가 4인 거야. 그러면 1초 뒤에 이 물체가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초 동안 4칸 이동한 거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1차원 운동을 시간축에 대해서 표현하면 이 물체의 평생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한눈에 픽처 보듯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초 때 x값 몇이야? 2,0. 그럼 내가 다시 2초 때는 0의 위치에 가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4칸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3초 때 내 x값 몇이야? 일로 오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어요? 4초 때 내 x값 몇이야? 다시 가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xt 그래프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내가 0초 때부터 2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몇이야? 이동한 거리. 내가 내 운동을 생각해야지. 이거 8이야, 8. 알겠어요? 이거 할 줄 알면 정적분 맨 마지막 단원이 개꿀이에요. 이 xt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할 줄 아시면. 어쨌든 이걸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이 xt의 도함수 한번 그려볼게. 니네 도함수는 선수잖아. 아니야? 이 기울기 0 되는 곳. 이 기울기 0 되는 곳에서 도함수는 0이 되고 이렇게 생기는 게 도함수죠. 이거 최고차의 계수가 3차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그 이해를 지금부터 시킬 거야. 자, 봐봐. 속도 그래프는 얘들아 뭐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죠? 그럼 난 이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1초 때까지. 그 다음 1초부터 3초까지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럼 나는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1초에서부터 3초 때까지 나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쳐서 마이너스 2까지 가고 있거든. 맞죠? 아까 운동이랑 똑같은 운동이니까. 그 다음에 3초 때부터는 계속 양의 방향으로 이동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또 일로. 되시겠어요? 그러면 얘들아, 지금 1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운동 방향을 바꾸지. 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곳에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물체들은 이렇게 운동 방향을 한번 띡 바꿀 때 잠깐 이렇게 멈추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0인 성질이 있어요.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감소하고 이렇게 증가하는 x라는 위치가 주어지면 v라는 속도와는 서로 미분 관계에 있다. 가속도는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느끼기는 힘드니까 요거는 외웁시다. 여러분 이거 안 써도 돼요. 위에 써져 있을 거야. 그치? 끝이야.
그러니까 설명이 좀 짧잖아, 두 번째 배우는 거라. 그래서 제가 강의 영상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좀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봐야 되는지도 말씀드릴게. 자, 어쨌든 숙제는 아까 그거 860 몇 번까지 그거 하고요. 좀 더 있어요. 그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펴봐요. 여기 방정식과 부등식 904번부터 여러분 92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923번. 됐나요? 오케이, 끝. 수고했고 가셔도 되고 얘네는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하고 가자.